이런 오작동이 되다 보면 몸은 피로함을 느끼고, 피로함을 느끼다 보면 스트레스 자체는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면역 기능에 문제를 줍니다. 암이나 혈관 질환 이런 거의 위험 인자 중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몸이 하나씩 하나씩 망가져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증상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이에 제 증상을 대략 적어왔습니다. 라면서 종이를 보여주시는데, 머리도 아프고 멍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속도 좋지 않고 여기저기 아프고 체온 조절도 안 되고 식은땀도 많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보통은 제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이긴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물어봅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지, 또는 이런 증상들이 시작될 때 과도한 스트레스, 육체적이었던 정신적이었던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물어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그런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의 문제, 자율신경 실조증에 의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율신경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인지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 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작동하는 신경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신경계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항상 일정하게 조절이 되는데, 이런 육체적, 정신적, 화학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자율신경계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오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작동을 하다 보면 평소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생리 현상들이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앉았다 일어나면 정상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런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워진다든지, 밥을 먹고 나면 이유 없이 체하게 된다든지, 두근거리거나 불안하거나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작동해야 되는 생리 현상들이 관성의 법칙으로 돌아가던 게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오작동이 되면서 계속 오작동을 하게 되는 게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리입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을 매번 진료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의 문제는 스트레스가 병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병이 되어가는지를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흥분시키게 되는데, 이 교감신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스트레스에서 출발해서 병이 되어가는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이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쉽게 표현을 하면 신경질을 내는 신경, 또는 신경질 난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울분이나 우라통, 화병 등을 유발하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인데요. 제일 흔한 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해지는 느낌, 또는 몸이 너무 과도하게 긴장이 되는 느낌, 몸은 경직이 되고 그러면서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명치가 답답하고, 그러면서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손발도 차가워지고 식은땀도 나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몸이 긴장이 되고, 그걸 하고 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몸이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작동을 하게 되면 힘을 써야 될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안 되고 오히려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오작동이 되다 보면 몸은 피로함을 느끼고, 피로함을 느끼다 보면 스트레스 자체는 올라가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뇌로의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그게 더 지속이 되다 보면 뇌에서 분비하는, 또는 뇌가 우리 몸의 장기에 명령을 해서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 분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같은 게 적어지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불안증도 생기게 되고요. 멜라토닌 분비가 되지 않아서 수면장애도 생길 수 있고, 도파민 분비가 되지 않으면 무기력함,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는, 그거 자체가 또 2차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신체의 증상이 호르몬 분비나 몸의 이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문제까지 계속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들이나 질환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그런 겁니다. 실조가 조절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건데, 그러면 정작 이 작동해야 될 때는 작동을 못하고 작동 안 해야 될 때 오작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몸이 하나씩 망가져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맞는 말이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자율신경 실조증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증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경계, 순환기, 소화기, 근골격계, 피부 비뇨기과 문제도 생기는데 결국에는 이 면역 기능에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대상포진 걸리고 수포 생기고 이런 경험을 다 많이 해보실 텐데요. 그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세균 감염도 잘 생기고 감기도 잘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한번 아프게 되면 몸이 잘 낫지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암의 발생률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몸의 혈전도 잘 생깁니다. 염증 때문에. 이런 혈전에 의해서 2차적으로 혈관 안에 혈전이 쌓이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혈전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도 호발하기 때문에 암이나 혈관 질환 이런 거의 위험 인자 중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대부분의 질환의 위험 인자로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의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대부분은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병원을 다니다 보면 예민해서 그렇다, 신경성이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 라고 해서 처방을 받게 되는 약이 있습니다. 신경안정제, 항우울제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항불안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 경미한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단기간에 생긴 증상들은 그런 약을 복용을 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약물 치료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게 장기화되고 만성화되는 분들은 이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약을 먹게 되면 약 기운이 몸에, 약의 적정 농도가 유지가 될 때는 몸이 안정이 되지만 약 효과가 떨어질 때쯤 되면 오히려 몸이 불안해집니다. 그럼 다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괜찮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나는 또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약의 혈중 농도에 따라서 내 몸이 긴장과 이완이 약의 농도에 따라서 의지를 하게 되어 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 몸을 이완시키거나 안정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성화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서 장기적으로 약을 처방해서 약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되고요.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찾다 보니 저희가 하는 치료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치료는 결국 자율신경이 자기 본연의 기능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방법은 그 신경들을 찾아서 좀 쉬어라. 심플합니다. 쉬어라. 조금 쉬어보면 이 신경들이 자기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치료 과정이 자율신경의 치료입니다. 그 쉬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사치료, TMS 치료, 호아타, 미세전류 치료, 고압산소 치료, 그다음 면역치료나 줄기세포 치료 등 여러 가지가 영상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하시면 자율신경 실조증에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율신경 치료에 대해서 실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된 경험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나름의 치료 방법이나 노하우들을 세팅을 해가면서 저희가 지금 진료를 하다 보니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 중에 이 증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하고 가슴도 두근거려서 공황 발작이 올 것 같고 응급실을 가야 될 것만 같고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머리도 멍하고 온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직장 생활은커녕 정상적으로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외래만 유지를 하는 오상신경외과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외래로 2주나 3주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하는 거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기다리는 게 고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단기간 집중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원실을 갖춘 파주의 연세오상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서양의학에서 주로 하는 초음파나 영상 장치를 통해서 신경을 쉬게 해주는 주사 치료와 그리고
한의학적인 침 치료, 그리고 다양한 물리 치료, 뭐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저희의 네트워크 병원입니다. 압구정이 본점이고 파주가 1호점이고 이런 네트워크 개념으로 병원을 확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입원해서 양한방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물리 치료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리고 병원에서 명상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하고 찜질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되면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고민을 하시는, 고생을 하시는 환자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